모공이나 흉터가 이 치료를 받고서 없던 것처럼 되고 싶다? 그게 기준인 분들은 하고 나면은 나 왜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훈원장입니다. 프락셀이라는 시술은 모공이나 흉터 자리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인데, 미세한 열기둥을 피부 진피층까지 넣어줘서 그 자극을 통해서 안쪽에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의 일부에서 표피에도 손상이 가니까 피부 겉에층에 손상이 간 부분이 딱지가 생기거나 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박피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프락셀은 조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시술이다 보니까 모공 치료에 대해서 차라리 미들 RF나 아니면 우리가 MLA라고 부르는 피코 프락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시술할 때도 환자분들에게 프락셀은 위험해요, 프락셀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를 충분히 좀 언지를 드리고 가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환자군 선택이 좀 중요해요. 프락셀 시술, 모공 흉터 치료는 일단 다 아파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 대한 거는 좀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 짜증나는 아픔이 있고요. 얼굴도 많이 붉어지고 피딱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프락셀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픈 편이고요. 프락셀 후 증상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시술하는 환자분께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은 일부러 강한 열 에너지를 피부 안쪽에 넣어주는 거니까 홍조라고 얘기하죠. 피부 붉음증이 좀 오래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예민해진다는 것 자체가 쉽게 빨개지고, 한번 빨개지면 오래 빨개지고 더 자주 빨개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가끔씩 흉터가 프락셀로 인해서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재생이 잘 안 됐다든지 하는 분들은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상처가 생긴 부분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자외선에 좀 심하게 노출이 된다든지 했을 때 색소 침착도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락셀 하고 나서 후증상은 크게 그렇게 4가지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4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붉은기가 생기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우선은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는 여러 상황은 조금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보습 아니면 재생크림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피부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색소 침착이 안 되려면 사실 시술하고 나서 보습도 중요하지만 선크림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딱지를 일부러 뜯는 행위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스크러버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뜯겨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너무 거슬리네 하면서 이렇게 뜯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딱지가 생겼다는 거는 안쪽에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는 하고 나서 딱지를 뜯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공이나 흉터 치료를 하는데 모공이나 흉터가 이 치료를 받고서 없던 것처럼 되고 싶다? 그게 기준인 분들은 하고 나면은 나 왜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던 모공을 아예 싸그리 없앨 수는 없겠죠. 있던 흉터를 아예 싸그리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사진을 찍거나 남들이 봤을 때 울퉁불퉁한 느낌이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로만 시술을 하는 게 현실적인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잡고 오는 게 맞죠. 프락셀 시술은 단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권장드리는 시술은 아니지만, 조금 예민함이 덜한 분들께 피부의 결이나 모공, 흉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또 권장드릴 수는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